네,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회계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 및 회계 단위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무제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고, 그러한 재무회계는 워낙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재무회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회계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그러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업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작성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신뢰성이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특정한 틀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구성이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자, 그리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리고 세 번째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총 5가지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 5개 중에 2가지예요. 자, 뭐냐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자, 이 2가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배워볼 그러한 재무제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재무상태표가 뭔지, 손익계산서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러한 재무제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고서, 일종의 성적표다. 즉, 우리 회사가 이만큼 1년 동안 열심히 경영해서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적표를 만드는 것이, 그러한 성적표 자체를 재무제표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항목들은 꼭 여러분들이 5가지가 뭔지 암기를 하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출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구성 항목 중에 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맞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도 아까 전에 구성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주기라고 되어 있죠. 자, 주기라는 거, 자, 우리가 잠깐 앞에 보시면, 자, 구성 중에서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주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이랑 주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자세히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주기라는 거는 그냥 우리 재무제표 항목 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주석과 다르다. 그래서 주기가 아니다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항목을 묻는 출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회계 연도와 회계 단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회계 용어가 너무 낯설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계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회계 연도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 연도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회계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계에 대해서 연도 그리고 회계 단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자, 회계 연도가 뭐냐? 자, 연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연도라는 거는 그냥 딱 요 제목만 보고서도 느낌이 오시잖아요. 어떤 연도?
연도라는 거는 뭐 1년, 2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얘기하는 그런 연도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맞습니다. 의미가 회계적으로 우리가 기간적 구분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회계 연도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떠한 회계 정보를 보겠다. 그래서 이런 기간 자체를 우리는 회계 연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한편 회계 단위라는 건 뭐냐면, 자, 요거는 기간적인 구분이었다면, 자, 요거는 장소적인 구분이에요. 그래서 회계 장소가 따로 있나? 라고 그렇게 의문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고 또 지점이 부산에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본사에 대한, 서울에 대한 그런 회계 처리는 본사에 대한 회계 처리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지점은 그 지점에 대한 회계 처리를 따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소적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 회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본사, 지점 또는 우리 또 따로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공장에 대한 회계 처리는 또 따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소에 대한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몇 학년 몇 반이라는 그런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학년 몇 반에서 몇 학년이라는 것은 회계 연도랑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기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몇 반이라면 1학년 중에 뭐 1반, 2반, 3반이 있다. 그러면 그 반이 장소적으로 딱딱 구분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회계 단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출제되는 것보다는 문제 자체에 이런 용어들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니까 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방금 회계 연도라는 것은 어떤 구분이라고 했냐면 기간적인 구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것. 왜냐면 회계라는 것은 그냥 우리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아니면 폐업할 때까지 쭉 그냥 이어져서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서 폐업할 때 뭔가 재무제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아니죠.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 몇 년도에는 이러한 성과를 냈고 또 그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냈구나 라고 해서 연도별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그것이 바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연도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가장 많이 구분을 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회계 연도, 그리고 괄호 열고 회계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 연도와 회계 기간은 같은 말이고 기간적인 구분이다 라는 것이고, 자,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자, 단기는 2000X2년인 경우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단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회계 용어 중에 하나인데, 자, 단기라는 거는 해당하는 기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수라는 거, 저 여기 단기가 나와 있죠? 지금 단기가 2000X2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2000X2년이다. 지금 현재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단기란 뜻이고요. 그래서 2000X2년이 지금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단기라는 게 2000X2년이다. 그러면 지금 단기의 회계 연도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2000X2년 1월 1일부터 2000X2년 12월 31일까지가 우리 지금 현재 단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올해라는 뜻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는 지금 X2년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앞에를 보시면 전기라는 얘기가 있고요. 뒤에를 보시면 차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올해 개념을 단기라고 봤다라고 하면
작년에라는 표현은 바로 전기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이전 기수 해서 줄여서 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00X2년이다. 그러면 전기는 몇 년이다? 2000X1년이다. 1년 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에 해당하는 회계 연도도 마찬가지로 200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전기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것이고, 자, 반면에 이제 내년에 대한 개념 있죠? 내년에 대한 개념은 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올해가 X2년이다. 그러면 차기는 X3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각각의 이런 회계 연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전기, 차기의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올해가 됐어요. 그럼 올해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는 또 따로 하겠죠. 이럴 때 회계 처리를 작년에 있던 우리 회사의 자산이 올해가 된다고 해서 완전 사라지고 0에서 다시 출발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쭉 이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회계 처리를 올해로 딱 이어주는 작업을 바로 전기 2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기 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고요. 전기 2월로 여러분들이 책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전기에 있던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자, 2000X1년 12월 31일 날에서 이제 올해 2000X2년 1월 1일이 되면 이게 그대로 자산부채 자본이 그대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는 작업, 그거를 전기 2월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전기로부터 2월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가게 같은데 뭐 창고 대개방 막 이런 거 할 때 2월 상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2월과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서 넘어온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개념 하나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올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연말이 됐죠.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계 처리 그런 데이터들을 언제로 또 넘겨야 돼요? 내년 1월 1일로 또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차기로 넘기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라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차기 2월. 그래서 차기라는 얘기만 바뀌었죠. 그래서 내년으로 이제 넘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차기 2월이라는 그런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그리고 회계 연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요게 보이시죠? 요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자, 반이 뭐예요? 6월 30일이 딱 6개월 시점이에요. 그래서 총 12달을 6개월로 반으로 뚝 잘라서 앞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하반기로 표현을 한다라는 정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밑에는 뭐냐면 이제 위에는 지금 딱 2개로 나눴다면 그 밑에는 4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씩 4등분해서 총 12개월을 4개로 쪼갠다. 그래서 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회계 용어들, 단기, 전기, 차기 이러한, 그리고 2월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무 회계를 배움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재무제표란 뭐다? 보고서다. 즉 성적표다. 우리 회사가 이만큼 경영을 했습니다. 라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보고서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정한 기준을 우리는 회계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 기준은 총 2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2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회계 기준이 2개나 있느냐. 기준이라는 건 하나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준인데 왜 2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는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즉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워낙 사회가 어때요? 굉장히 글로벌해지죠.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내국법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 미국, 일본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외국 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반대로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외국끼리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새로 생겨서 이제 현재는 2가지 기준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국제회계 기준, 즉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KIFRS라고 하는데요. 자, 다른 말로 KIFRS라는 표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기업이 사용을 하느냐? 자, 보시면 모든 상장사예요. 상장사라는 것은 뭐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규모가 아무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금융사라는 거는 은행 또는 보험사 같은 것을 금융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상장사나 금융사는 반드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원한다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기업들 있죠.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나머지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기업까지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뭐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직원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영세한 기업은 그냥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2가지 기준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이 2가지 기준 중에 어떤 거를 쓸까요? 사실 이 2가지 기준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90%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10%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교재도 다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 요걸 기준으로 전제로 모든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러한 기준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다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